네, 엠비엔골드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대장님. 네. 지난주에 저희가 환율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많은 분들이 너무 도움된다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네네네. 이번 주도 유익한 내용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자, 오늘 또 이제 그 지난번에 다뤘던 그 부분이 영장선상에서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이 그 전반적으로 방산 관련주들 빼놓고 나머지는 좀 빠졌어요. 보니까 우리나라 기관들이 많이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이제 오전에 그 팔다가 다시 지금 저도 이제 아까 그 3시 20분 정도 3시 18분 정도 보니까 외국인 다시 소폭으로 매수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한다면 여전히 저는 그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 돌격이다. 돌격이다. 네.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네. 오늘장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대장님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거든요. 네네. 돌격입니까? 후퇴입니까? 저는 돌격입니다. 네, 오늘장 돌격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오늘 저 의상이 이 의상이 딱 그 맞는 의상입니다. 그 신호등을 우리가 건널 때 네. 빨간불을 건너면 우리가 일단 그 건너면 안 멈춰야죠. 되잖아요. 근데 이 색깔이면 신호등 그냥 건너지 않습니까? 그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안심하고 신호등을 건너도 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외국인도 좀 발을 빼는 것 같고 기관도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네. 지금 이제 그거를 말씀드린다면 지금도 여전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이유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코스피 지수가 3,316에서 오늘 2,400을 넘기지 깼죠. 못했어요.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 코스피 지수는 지금 그 29% 정도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원화가 지금 이제 강세를 살짝 보였잖아요. 그렇지만 원화도 약 한 20% 정도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하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50%나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제 전 세계 50여 개 좀 경제 환경이 좀 큰 회사, GDP 수준이 높은 회사들의 통계를 내보니까 폴란드하고 헝가리 다음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폴란드, 헝가리는 왜 빠졌을까요? 러시아 국경에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정학적인 위험 때문에 러시아하고 폴란드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하고 또 미국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 틈새에서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 봐 라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또 제 내피셜인데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까 오늘 현대차가 어제 실적 발표를 나왔어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기아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분기별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나 삼성전자도 다 나오겠지만 이런 회사들이 그렇게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그 환율하고 우리나라 그다음에 원화에서 이제 우리 코스피 빠졌던 걸 두 개 합하면 무려 지금도 50%가 넘게 빠지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면 골짜기가 깊으면 반등이 오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베어 마켓 랠리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에서 비파동의 상승 구간이 저는 9월 말까지는 오고 있고 지금 여전히 상승하다가 오늘은 살짝 눌림목이다. 여전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미국과하고 비교하면 미국이 지금 그 나스닥 시장이 지금 60일선을 뚫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2,500을 뚫어야 돼요. 네. 지금은 서서히 가고 있는데 또 다음 주도 여전히 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은 살짝 눌림목을 줬지만 네.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상승, 돌격으로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겠고요. 우리 대장님이 또 환율이 전문 분야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또 환율을 짚어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일단 간밤에 전해졌던 소식이 네. ECB에서 빅스텝을 밟았다. 그렇죠. 11년 만에 금리 인상이라고 들었는데 네. 지금 몇 퍼센트 올렸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네네네. 11년 만에 금리를 올렸다. 이 그렇죠.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왜 올렸을지.
이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유럽은 너무 늦은 거죠. 너무 늦었죠. 지금 일본만 안 올리고 있어요. 네. 일본은 너무 늙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도 결국은 저 올린다고 보거든요. 근데 유럽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네. 물가가 너무 높아요. 그렇죠. 인플레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유럽 20위에서 탈퇴한 그 영국, 옆 인접 국가 영국도 금리를 살벌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리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유럽만 금리를 안 올리게 되면은 이제 유럽 그 국민들 자체가 너무나 그 물가를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럽도 이번에 그 0.5%의 금리를 빅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유럽 이제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염려 때문에 유럽 증시가 빠졌는데 이제는 그 염려를 뒤로 하고 유럽 증시도 오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환율 시장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금리를 올렸던 배경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1달러, 1유로가 깨지고 네.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급락해서 파장이 네. 컸었잖아요. 네네네. 이번에 ECB가 빅스텝을 단행하고 나서 네. 유로가 좀 강세를 보이고 달러 강세가 앞으로 좀 완화가 될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제가 그 유로화 차트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제가 화면을 준비했어요. 이제 한번 유로화 차트를 보면 최근에 달러를 달러당 1유로가 깼습니다. 거기를 제가 한번 라인을 그어볼게요. 지금 제가 라인을 근 자리가 넥라인. 자, 넥라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목인가요? 목이죠. 우리가 사람 넥라인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나요? 죽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주식도 넥라인을 이렇게 베게 되면 굉장한 충격이 있고 우리나라 예전에 1998년에 IMF 사태가 오기 전에도 넥라인을 뱄었어요. 그게 1996년 6월 달에 뱄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중에 시간 다 켜주겠는데 네. 지금 유로화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제가 이렇게 넥라인을 그었는데 다 뱄잖아요. 자, 베가지고 싹둑 뱄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번에 다시 이제 요거 뱄던 것은 유럽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유럽 증시의 악재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라인을 깨고 나서 다시 지금 들어 올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다시 들어 올린다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유로화가 다시 이제 다시 달러에 비해서 강세를 보이게 되면 그동안에 달러는 거의 뭐 깡패처럼 너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번 그래 볼까요? 네. 자, 제가 달러의 인덱스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시더라도 과거에 한번 상황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달러가 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격이 쭉 올라가면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이격도가 높아지면 즉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빠지게 됐어요. 자연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눌러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랬고 빠졌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요. 과거에 이때하고 요 지점하고 그 이동평균선의 간격이 훨씬 더 많이 벌어졌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격도가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격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돈들이 미국 달러 쪽으로 많이 쏠렸다라는 것이 되겠죠. 쏠림 현상이 강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 결국은 우리가 산이 높으면은 다시 골짜기가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게 자연의 이치가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하고 인접을 또 하면서 그리고 또 그 러시아가 천연가스나 또 이런 기타 등등 그런 원자재를 이제 러시아가 유럽한테 수출을 안 하겠다. 그렇게 되면 유럽은 굉장한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죠. 네. 그러한 부분들이 유로화 약세를 유도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금리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한시름 놨다. 그러면 유로화가 다시 오르게 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달러 바스키즈라고 있는데요. 달러의 강세, 약세 유지에 들어가는 그 몇 개의 그 화폐가 있어요. 유로화도 있고,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화, 일본의 엔화, 파운드화 해서 한 6개가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이 차지한 게 유로화입니다.
근데 이제 유로화가 추가적인 그 약세를 보이지 않고 이제는 강세로 보이게 된다면 달러화도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것이고, 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다시 이제 우리나라 원화로 와가지고, 원화도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저희 방송했을 때가 1,326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원화도 지금 밑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는 그 추세적인 그 상승 국면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또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네. 또 달러화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다음 주에 있을 FOMC잖아요. 주목을 네.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울트라 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자이언트 스텝에 무게를 둬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거의 80% 이상은 자이언 스텝으로 지금 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금 미 연준하고 친한 그 이렇게 언론 기자가 있는데, 네. 그 기자도 일주일 전에 연준에서 1%가 아닌 0.75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리 이제 그 노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본다면 1%라기보다는 0.75 정도의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그 금리 인상은 부분은 현재 증시는 이미 반영됐다고 봅니다. 네.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 증시도 이미 상승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대장님의 시장 진단, 오늘은 유럽의 금리 인상에 더해서 원달러 환율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어떤 내용 가져오실지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제가 지금 그러면은요, 또 다음 주는 또 이 연장선상해서 네. 그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그 0.75를 금리 인상을 이제 7월 6일날 7월 25일 FOMC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그 증시 영향을 또 내가 또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어서 종목 리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주 전에 편입해 주셨던 휴마시스가 네. 목표가 23,000원을 달성을 하고 무려 34%의 수익을 내줬습니다. 일단 네. 축하드리고요. 네. 목표가를 도달하고 나서 소폭의 조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지금 그 휴마시스가 오늘 그 그래프에서 좀 재밌는 그림이 나왔어요. 자, 무려 34.76% 올라갔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여기 부분이 매물이거든요. 그 매물에서 매물을 얻어맞았어요. 근데 매물을 얻어맞았는데 윗골이 십자형 캔들이 나왔거든요. 그거는 그 자리가 매물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위로 갈 것인가 아래로 갈 것인가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좀 더 확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BA 2.75라고 하고 있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3명이 발견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 코로나 그 확진자는 좀 더 확진될 것이고, 그래서 휴마시스의 진단 키트는 더 필요하다라고 놓고 본다면 저는 휴마시스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마시스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지난주에 가져오셨던 삼성그룹주입니다.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지금 소폭의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짧게 또 리뷰 드려볼까요? 네, 지금 삼성전자, 삼성전기는 이제 주목해야 되는 이슈가 8월 10일 날 갤럭시 G 폴드 4죠. 그다음에 갤럭시 G 플립 4인데 이 새로운 스마트폰이 8월 10일 날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8월 26일 날 오픈을 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이제 판매가 되는데, 그러면 주가는 이 두 개 기업들의 과거의 그 통계치를 보면은 그 주가가 저점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오는 시기 때 그 이벤트가 생기면 주가는 그 이벤트 무렵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 삼성전자, 삼성전기도 저는 그 무렵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지금 전기나 전자가 60일선 아래에 있는데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장님 시장을 돌격으로 지시해 주셨습니다. 돌격하려면 저희가 병사가 있어야겠죠. 네네. 어떤 병사가 돌격할까요? 네. 지금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가 박병주 매니저가 갖고 있는 그 투자 기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우리나라 기관들은 약간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주변에서 드러나고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국채 2년물하고 10년물이 역전이 됐어요. 네. 근데 역전이 된 폭이 그동안 있었던 사상 최고치로 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살짝 빠지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지금 현재 휴가 시즌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봄 시작됐는데 혹시 휴가비를 마련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제 혼자 생각입니다. 네. 그 혼자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오늘 살짝 밀렸지만 여전히 저는 상승 여력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를 우리나라로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나스닥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걱정이 많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매니저님이 진단해 주셨고요. 그럼 오늘 가져오신 공략주 어떤 건지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입니다. 네, 오늘은 대장의 픽, 베셀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뭐 UAM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죠. 베셀 네. 주목을 받았는데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자, 베셀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베셀은 요즘에 UAM이죠. 도심 항공 교통이라는 그 부분이 되겠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정책 이슈로 가장 밀고 있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베셀 같은 경우는 베셀 자회사가 지금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베셀 자회사 하고 있는데 그 그림을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 한번 준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거죠. 요 부분이 지금 현대차 홈페이지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있는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 보이시죠?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지금 현대차하고 협력한 비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음 보시면은, 자,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게 지금 요 비행기인데 지금 그것을 국책연구기관하고 같이 했습니다. 다음 봐보실까요? 보시면은, 자, 거기서 협력사가 주관 기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다음에 주관 부처가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하고 그 밑에 옆에 부분이 있습니다. 베셀 에어로스페이스죠. 여기 회사는 베셀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제품을 현대차하고 만들어냈는데 상용화는 지금은 아니에요. 2028년 정도 상용화를 할 예정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셀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저희가 또 중요한 게 가격 전략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이 종목의 먼저 가격은요. 지금 현재 가격이 7,290원으로 형성이 됐는데 여기 근처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네. 만약 여기서 매수가 체결된다면 1차 목표가는 61선을 살짝 돌파한 8,200원을 1차 목표가. 자, 8,200원 1차 목표가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손절가는 121선 근처 6,2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픽은 베셀이었습니다. 목표가 8,200원에 손절가 6,200원 참고해 보겠습니다. 베셀 말고도 우리 대장님이 또 다른 종목을 픽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한번 오픈해 볼까요? 네, 볼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픽, GS 글로벌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급등했었던 종목 아닌가요? 네. 최근에 GS 글로벌이 급등을 했었는데, 자, 이 종목을 제가 들고 왔던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최근에 미국이 이제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빨리 올리냐면, 올해 연초에 미국 기준금리가 0.25였었어요. 네. 근데 다음 주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7.5를 올리게 되면 무려 2.5가 됩니다. 네. 근데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1년 사이에 0.25에서 2.5 올리면 10배가 되잖아요. 엄청나게 올린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1994년에 지금처럼 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그때 이제 미국 기준금리를 3%대에서 1년도 안 돼가지고 6%로 올린 거예요. 그런데 3%에서 6% 올린 것은 2배를 올린 거거든요. 그 2배를 금리를 그렇게 올리면서 멕시코가 그때 이제 국가 부도가 발생했고요. 남미가 또 부도가 발생했었고 그 여파가 동남아시아로 오면서 거기서 3년 후에 우리나라가 IMF를 당했던 겁니다. 그만큼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신흥국가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이 되는데, 자,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이번에는 0.25 완전 저금리에서 2.5로 올리니까 10배 정도 올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시장 참가자들은 저금리 상태로 내가 적응을 해가지고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금리를 그렇게 10배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이 적응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GS글로벌 이 종목을 아까 매출적인 안정 구조하고 재무 구조를 언급했던 것이 바로 그거 되겠어요. 이 회사는 이런 무역회사이기 때문에 연간 매출액이 3조 8천이 되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연간 250억, 300억 정도를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포인트는 이 회사가 BSSR이라는 그 인도네시아 석탄 회사, 그 석탄 회사의 석탄 광산의 지분을 14.7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포인트가 되냐면 이제 올해 4월 달에 유럽에서 러시아산 석탄을 전면을 수입을 금지하겠다. 러시아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그런 했거든요. 근데 해가지고 이제 이런 발효가 8월 달부터 금지가 돼요. 그러면은 이쪽 석탄 값을 누르면 이쪽이 튀잖아요. 네. 그러면 아시아 쪽에 석탄 값이 오르겠죠. 그러면 인도네시아 석탄 값이 오르게 되면서 이제는 그 혜택을 GS 글로벌이 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 대장주 GS 글로벌 눈여겨보겠고요. 네. 가격 전략도 바로 짜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매수가는 오늘 가격이 좀 떨어져가지고 3,485원 말씀드리겠고요. 네. 저희가 체결된다면 1차 목표가는 4,000원이 되겠고 그리고 손절 가격은 3,1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픽, 베셀과 GS 글로벌 앞으로의 주가 추이를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고앤스탑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장 어떤 종목들이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왔을지 탑10 종목들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모든 종목들이 오름세 보였습니다.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관련한 평화산업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올라와 있고요. 바이오니아도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서 10% 급등, 현대차, 에코프로, BM, 하이브, 루닛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가 오늘의 인기 검색 종목들이었고요. 이 중에 짚어볼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오늘은 1위에 있는 현대로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방산주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네. 현대로템은 이 뉴스가 나올 때마다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요. 네네네. 내일장 어떻게 봐야 될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은 현대로템은 제가 고로 하겠습니다. 네. 고로 하겠는데 지금 오늘 현대로템이 엄청난 그 대량 거래를 분출하면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이런 그 현대로템처럼 오늘처럼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급등하게 되면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은 다음 주 고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짚어볼 종목은 현대차 보도록 할게요. 어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고 하반기에도 반도체 난해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기차 신차에 대한 기대감 등등으로 전망이 되게 밝은 상황인데요. 네. 현대차 아무래도 고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현대차도 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현대차 실적 발표가 나와서 주가가 흔들렸었어요. 네. 근데 오늘 또 장중에 흔들렸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은 시황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적 대비 주가는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추가적으로 기아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조금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기아가 오늘 부진한 것은 뭐냐면 이제 저점에서 산 사람들이 이제 실적이 너무 좋은 것을 이용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네. 여전히 기아도 현재 가격대는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반적인 시황이 여전히 그 상승 추세로 살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종합지수 추세가 저는 2,700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아 같은 경우도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잖아요. 시황이 그렇게 올라가면은 기아도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기아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도 실적이 잘 찍히고 있고 실적 네. 대비 저평가 받고 있다라는 의견으로 다음 주 의견은 고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하이브 짚어보도록 할게요. 6%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새로운 걸그룹의 뮤비가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네. 어떤 걸그룹일지 저도 처음 보는데요. 이번에 하이브가 네. 지난번에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거기서 엄청 빠졌습니다. 거의 그 21만 원대 주가가 13만 원까지 빠졌어요. BTS 인해서 빠졌던 주가가 이 걸그룹으로 인해서 그렇죠. 좀 갈 수 그렇죠. 있을지. 근데 이번에 새로운 걸그룹이 앨범을 발표한다 그러는데 뉴닉스라는 그런 걸그룹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좀 심쿵한 그런 걸그룹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걸그룹이 새로운 앨범을 발표한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엔터가 전반적으로 호황이어서 하이브를 제외한 나머지 엔터 3사 주가는 되게 괜찮지 않았습니까? 네. 엔터주가 아무래도 하반기 리오프닝 섹터로 주목을 받는데 네. 지금 엔터 업종 상황 어떤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공연을 할 수 있는 마음대로 공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SM에서는 그 메타버스, 그러니까 실내에서 관객과 직접 맞닿아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세계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우리 매일경제 TV에 지난번에 그 가상공간, 메타버스 공간에서 저도 강연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통신 속도가 기존에 지금 5G에서 이제 더 나아간 통신 속도하고 용량만 제공이 된다면 제가 본다면 이제는 앞으로 이제 그 공연을 그 야외에서 하지 않고 실내에서 가상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새로운 쪽을 지금 뚫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에 더해서 엔터주 전반적으로 짚어주셨고요. 이제 네 번째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 알아볼 네 번째 종목은 8위에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오늘 이 방산주 최근 연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 주가 괜찮았지만 여타 방산주들 대비해서는 그만큼의 급등이 나오진 네. 않았던 종목이잖아요. 이번에 뭐 방산 계열을 통합한다라는 기대감이 있던데 다음 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 에어스페이스가 다른 방산 회사들보다 오늘 약했어요. 네. 현대로템이나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산업 거기보다 약했는데 거기는 왜 그랬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직접 당사자는 아니고 하나 디펜스라는 회사가 그 이제 같이 현대로템과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더불어서 폴란드에다 대규모의 그 K2 전차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방산을 수출하는 그런 그 계약을 할 임박이 됐습니다. 그렇게 묶여가지고 갖추고 세 종목이 올라갔는데 그런데 지금 한화는 한화 디펜스,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각종 방산 회사를 아울러 가지고 지금 합병해서 하나 회사로 압축한다는 그런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현재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동반해서 같이 상승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이렇게 고엔스탑 네 종목은 올 고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엔스탑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대장님 시장 돌격 의견 주시고 네. 또 다음 주에 지켜볼 관심주로 베셀이랑 GS 글로벌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종목들 말고도 또 시장 전략 또 숨겨놓으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오늘 박병주 매니저가 오늘 이제 그 무료 방송은 이제 안 하고요. 제가 대신에 그 박병주 주식 투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MBN 골드 박병주 주식 밴드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못다한 얘기를 거기다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밴드에서 박병주를 검색하시면 더욱더 많은 내용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황금전략의 대장 박병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MBN 골드 박병주 매니저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